저희가 뭐 전문가로서 뭐 식견과 견해를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연구를 한 그 리서치한 그 결과를 여러분께 좀 더 쉽게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정도의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ESG 경영이란 것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ESG가 뭔가요? 기존의 그 재무적인 성과가 기업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비재무적인 요소들, 인바이러먼트,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약자를 그냥 ESG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도 재무성과 음, 외의 것들, 뭐 지속가능 경영이라든지 환경 경영 이런 데서 재무 외의 것들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전에 CSR이라든지 뭐 CSV 같은 개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과 ESG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전혀 다른 개념으로 ESG가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경영에서 그 트렌드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를 나타내 주는 건데 CSR이나 CSV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CSR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착한 기업에서의 착한 활동들, 기업의 본래 활동이 아니지만 뭐 누군가를 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같은 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되게 뭐 기업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착한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뭐 그래서 기업 평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었다면 ESG는 좀 재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투자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기업이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보니까 거꾸로 이 ESG 성과가 좋은 부분들이 되게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가 좋더라. 이런 점에서 출발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CSR이나 CSV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요라고 알려주면 그래 너네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밖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보는 관점이라면 ESG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들이 기업에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우리는 이런 거를 잘하고 있어요라고 알려주게 되는 방식으로 보는 차이가 가장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그 기후 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ESG가 좀 연관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는 되게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환경적인 관심이 사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기후위기,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뭐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라든지 여러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ESG가 그 부각하게 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기후위기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 전에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걸 느끼게 되는 경우들은 조금 없었는데 이제 피부로 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ESG가 되게 기업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하나의 계기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리협약 같은 경우가 올해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파리협약 가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가 되게 친환경 기조로 흘러가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고 그러면서 투자나 또 기업 관점에서는 ESG가 강조되게 된 하나의 원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SG도 약간 어떤 재무적인 그런 부분 외의 것들, 이제 뭐 환경이나 뭐 사회적 책임, 뭐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합쳐진 그런 좀 토털의 개념. 어떻게 크고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얘는 좀 더 투자자의 관점에 투자자 맞춰져 있는 관점.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R 같은 경우는 착한 기업을 원한다면 ESG는 건강한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개념인 것 같아요.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건 기업 재무에 영향을 오히려 나쁘게 줄 수 있죠.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이라는 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업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면 ESG는 재무적인 성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각해보면 지배구조가 가장 그런데요. 지배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오너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스키 초코우유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에서 얼마 전에 종이 빨대로 밝혔단 말이죠. 네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네스키 종이 빨대를 먹다 보니까 막 입에 달라붙고 오래 이렇게, 먹기도 힘들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기업이라는 거는 종이 빨대를 썼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이 기업은 환경을 더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더 많이 사주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초코우유보다 네스키 거를 더 사주는, 그렇게 해서 재무 성과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면 그런 개념도 유사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오는 세대들, 뭐 MZ 세대라고도 하는데 요즘 세대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이게 좀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사게 되는 오히려 더 가치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닝아웃이라고 해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거를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들이 점점 더 소비의 주력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들도 ESG를 원하고 또 내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들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게 되니까 수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안 하더라도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라고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성과가 좋은 기업이 ESG 성과가 좋은 거냐, ESG 성과가 좋아서 기업의 성과가 좋은 거냐에 대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죠. 얘기긴 그런 한데 거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이거를 조금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냥 뭐 거 아니야? 괜히 그냥 하나 뭐 그럴싸한 거 용어 만들어서 그런 걸로 이제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마이클 포터가 좀 요새 좀 먹거리가 떨어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비아냥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ESG는 사실 그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네. 뭐 좋겠죠. 관념이야 뭐 트렌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 ESG는 되게 좀 오래된 개념이더라고요. 찾아보면. 지금 근래 막 생겨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아닌 사례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을 맞습니다. 건데 어쨌든 우리는 되는 사례를 이제 찾아서 되는 사례가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SG 같은 경우는 사실 ESG에 대한 개념과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좀 네네네.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연구원에서 또 물정책 연구소에서 뭔가 좀 사실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보고서로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딱딱하게 받아들이고 뭐 그냥 했나 보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되게 우리 회사 경영에 또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녹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정답을 저희가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정답은 이제 현업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더 깊게 침투할 수 있게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요? 언제죠? 네.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네, 이런 오늘을 것들이 마지막으로 많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네, 좀 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 의견이라든지 더 궁금하신 거라든지 있으시면 자료도 물론 올라가 있고 담당자인 장진차님께 뭐 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